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얘기하고 이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우리가 외교를 좀 균형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계속 한미일 이걸 강화하면서 우리가 더 힘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갈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 지금 정부는 명확히 이념 전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한미일 군사 그 협력은 더욱 더 가속화됩니다만은 네. 이제 진짜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현실 감각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 포탄이 저기 전쟁터에서 나타나서 뭔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걸 제압하러 가는. 말 그대로 이념전이 이제 실제 군사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격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 주장 목소리 이것도 힘을 더 얻는 건가요? 실제적인 위험이 더 높아지니까 거봐라. 지금 우리가 대결하고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주장할 것 방향인데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이념 전쟁의 프레임은 적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미일 그 동맹을 강화하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자기 만족형. 네. 그다음에 자기 그 같은 진영 내 안주형 외교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대륙에 접근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북한을 관리했다면은 네. 이젠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기 우리끼리 자기 만족형 네. 이 외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그 저기 무언가 이제 그 큰 비용과 책임을 분담해야죠. 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위태롭지 아니하다. 이 얘기인데 지피는 적을 아는 건데 이 부분을 안 하고 지 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끼리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저기 자기 만족하고 스스로 자위하는 양상이 되다 보면 네. 이제는 북은 하든 말든 러시아는 뭐 도와주든 말든 손 쓸 만한 카드는 이제 완전히 상실이 된 거고 참.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드디어 냉전형 그 질서 꿈꿔왔던 그 어떤 세상의 질서가 드디어 현실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북중동 뭉치면 한미일이 더 뭐 강화되니까 좋다. 이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의 예. 어떤 그 저기 실제적이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인 네. 현장이 열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보수 정권의 생존의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가 네. 앞으로 나타나는 보수는 과거 보수하고도 결별하는 박정희식 보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 이거를 내세우면서 앞으로 질주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이 얘기하는 자유의 의미라는 것도 그게 네. 원래 그 자유 개념은 그 근대 자유라는 개념의 발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봉건적인 속박이라든가 차별 네. 또는 종교의 개입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켜서 더 높은 신분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근대적 인간과 자유라고 우리는 봤던 거고 그게 원래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그 20세기 들어와서 변질이 되면서 그 원래 자유의 개념에 충실한 게 아니라 냉전형 자유, 공포형 자유. 네. 그러니까 무언가 그 저기 히틀러나 스탈린에게 맞서는 자유로 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전투형 자유 개념으로 변질이 되는데 이게 훗날 반공 우익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작용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대에서 얘기했던 원래 자유의 개념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는
그런 근대적 자유를 개인이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서 네. 돕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유 개념의 구성이라고. 네. 근데 이게 재구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념 전쟁, 또 이데올로기, 역사 전쟁 이런 건 모든 게 의미하는 게 무엇보다도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한 무리의 일군의 어떤 국가나 문명 또는 세력을 하나의 적으로 싸잡아 몰아가지고 네. 반대편에 세워놓음으로써 나의 냉전식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과 그 이후에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변두리 근본주의자로 취급했던 뉴라이트가 윤석열을 넘어 그 이후까지 확장이 되는 하나의 어떤 헤게모니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국제 질서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국내 정치 아니, 이런 것도 이걸 어떻게든 거고. 막아보려고 사실은 미국, 일본이 저렇게 비상사태 그러고 신냉전 질서 안 만들려고 네. 다시 또 대화의 라인을 만들고 이러는데 윤석열 혼자서만 이런 냉전식 자유주의에 이제 회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4월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제이크 설리반 미국의 안보보좌관 연설을 네. 잘 보면은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연설이었다고 보는데 지금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 지정학적 위기. 네. 두 번째, 기후 위기. 세 번째, 불평등의 위기. 불평등의 기. 네 번째가 일자리의 위기. 이걸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끝났다고 선언을 하면서 네. 새로운 회복의 사상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의 어떤 자유의 개념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이 얘기하는 자유는 뭐냐 하면은 네. 이제는 그 냉전식 자유, 공포형 자유, 또 그거를 네.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검열과 감시를 동반하는 자유. 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자유를 계속 주장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아니 그 자유 맞냐? 그 대통령 얘기하는 자유는 대체 뭐냐? 근데 돌아봤더니 옛날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 시절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건 자유 개념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역사의 퇴행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다. 어느 날 갑자기 정상회담 열리고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작년 11월부터 갔어요. 그래요. 바그너 용병 그룹에. 아, 그런데 봐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가를 내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올해 6월에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 용병 그룹의 수장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인근까지 진격을 했다가 직전에 멈췄어요. 그 반란이 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군부와의 갈등, 그 갈등이 왜 생겼냐 이거예요.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줬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프리고진이 30초 동영상 올린 거 있어요. 네. 참호 앞에서. 아하. 지금 저 참호 안에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다. 보급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 보급이 뭐요? 포탄. 아하. 그렇죠. 포탄 보급 안 해줬다는 거 아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해준 거 고개 달아는 거 아니요. 아. 거기서부터 갈등이 싹 튼 거 아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문제였네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포탄 부족이. 6월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네. 5월달에 러시아가 저기 바그너 용병 그룹이 러시아 정규군에 편입되라. 편입되기 싫으면은 옷 벗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네. 발표를 했어요. 어. 그러면은 프리고진은 아니 개떡같이 대접해가지고 사람은 많이 죽었는데 이제 저기 순순히 지휘권을 내놔라. 이래서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근데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네. 이게 오발인지 의도된 발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바그너 용병 그룹 참호에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사람이 여러 죽었어요. 이 사건을 부각시키면서 프리고진은 이거는 러시아가 배신한 거라 그랬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실력 행사에 들어간 거거든.
그런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 러시아는 우리가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구나. 러시아는 실패 국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래가지고 일단 전선의 이 보급의 중요성, 이 군수 전쟁의 지금 그러네요. 위기의 절정에 달했던 거라고. 그때. 예, 절실히 느꼈겠네요. 러시아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네.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명확한 교훈에다 덤으로 네. 내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렇네요. 이 상황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도움, 협력이 얼마나 절실하고 바라고 있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전쟁터를 보니까 저기 북한이 가진 모든 무기가 다 유용해. 심지어는 러시아군이 50년대 따발총을 들고 나오는 거야. 소총도 부족한 거야, 이게. 영화에서 보던 그런 따발총.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왜 이랬을까? 그래서 러시아의 방산 비리가 많은가 보다. 예. 아니 국방비를 그래 많이 쓰는 나라가 그거 다 그러니까요. 어디로 갔냐? 이거 방산 비리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가 보다. 난 그 네. 생각도 했어요. 그 정도였는데 그런 절실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러면은 네, 프리고진 사태를 막게 되겠다. 그러면은 보라고. 그 저기 미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 이 전쟁을 미국이 수행하는 방식은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쳐나가 떨어지게 해서 완전히 실패 국가로 만들어서 네.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조건에서 러시아하고 종전 협정을 협상을 하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한 전비가 1,000억 달러 정도 돼. 그런데 그 사이에 바이든이 계속 쏟아붓는 데 대해서 공화당의 불만이 계속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이 반대하고 나섰거든. 트럼프가 바로 그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러시아가 그 다시 전열을 재정비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많은 시민이 또 죽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어. 우크라이나에 또 1,000억 달러는 쏟아봐야 돼. 야, 내년 대선인데. 그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바이든이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렇네요. 이거를. 이거 정치하고 연결이 돼 있네요. 정치 그리고 일정과. 바이든이 자기가 안 하려면 네. 한국 같은 나라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2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이번에 네. 3조 넘게 지원하겠다. 앞으로. 이번에 그 G10 정상회담 가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이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통이 1년 반 정도 겪은 게 앞으로도 또 그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사이에 트럼프가 뻥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뭐라 그러냐. 네. 나 푸틴 김정은하고 친하거든.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해결된다. 요래버리네. 요게 염장을 지르네. 요게.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맞아. 트럼프 때 잘 지냈었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트럼프를 예. 당선시킨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파그너 용병그룹이고 프리고진입니다. 거기가 SNS에 능하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 저기 여론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트럼프 당선을 견인해준 거 아닙니까? 그것도 큰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후에. 자, 그러니까 이게 저기 트럼프 입장에서 내가 나서면은 나의 솔루션이 있는 거야. 이 바이든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미치겠다는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러가 만날 때 경고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작년 무기전하지 마라고 11월부터 했었고. 포탄이 갈 때 뭐 했냐고 미국이. 그런데 북한하고 뭘 좀 해보려 그래도 윤석열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결속 뭐 이것도 중요하다고 해야겠지만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문제, 더 중요한 문제, 핵심 문제는 한미일 뭐 이거는 됐다고 치고 북한, 러시아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머리 아프겠네요. 한미일 이게 동맹을 결속시켜 놓으니까 네.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한국, 일본 때문에 중국, 러시아 접근이 안 되는 거야. 단단하게 묶여버려 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미국이 원한 거 아니었습니까? 미국의 자율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설득하겠다고도 지금 저런다고. 네. 그럼 외교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겠습니까? 아하. 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이 상황에서 더 복잡해지기만 했어. 이게 지금 한미일 동맹의 지금 폐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러다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는 패싱되고 우리를 패싱하고 그냥 미국이 다이렉트로 북한과 대화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동맹을 강조해 놨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한미일이 다 협의하기로 했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네요. 답답하죠. 지금 그러니까 구조가. 비상사태라니까. 지금 미국의 입 달린 관리들은 매일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해리스 부통령 나오지, 이제 국무부 부장관도 나와, 차관보도 나오지. 뭐 이제 상하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지금 미국에서 요 며칠 사이에 쏟아진 성명의 대부분이 이거라고 말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만 평온해. 여긴 별게 없어. 별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긴 별게 없어. 기본적으로 뭐 이제 무기 지원하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얘기만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고, 우리는 뭐 우리 나름대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한미일 결속으로 이제 끝났다,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일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일본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네. 중국하고 대화도 트고 다 하고 있는데 해고염수가 8월에 방류되면서 다 끊어진 거지. 아하, 일본도 네. 핵 오염수 방출 이후에 중국과의 그렇죠. 관계나 이런 걸 볼 때 답답한 상황이다. 그렇게 된 거죠. 이게 한반도 이 구도 역학 구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거는 정말 저희가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소설가의 상상력도 미치지 않는 네. 초현실적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회수도 안 나오고 주변에서 다 반응이 안 좋아서 예. 그래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네. 지금은 우리 고정관념을 조금 벗어버리고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나 요즘 같이 피곤할 때도 어제 KBS에 밤 11시에 나가서 이 얘기는 한참 하다 왔는데 지금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그 얘기 많이 하다 왔죠. 맞아요. 지금 외교도 그렇고 우리 정치 현실도 그렇고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다. 여기에 동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김수현님이 스트레스 쌓인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비움님이 초코파이 좋아해 주던 러시아인데 그래요, 맞아요. 러시아랑 우리가 많이 가까워졌었는데. 초코파이만 있습니까? 신라면도 있고 뭐 많았죠. 그렇죠. 현대차도 많이 퍼지고 있었는데 현대차 판매량이 급감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 김종대 교수님의 이 얘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는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상상력을 상상력. 지금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 능력이 발전하는 네. 적대 국가에 적대 국가 중에 그게 북한에 중국 러시아가 그 일종의 스폰서로 자처하기 시작했다.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니까 이렇지 이건 대한민국 운명에 네.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 아이, 교수님이 얘기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 너무 나간다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이게 또 다 현실화가 될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자꾸 예. 가만히 있으면 에이 그럴 리는 없다. 북중러는 그렇게 뭉친 적이 없다 이러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막아온 거예요. 냉전 이후 30년 동안 우리가 중국 러시아로 진출을 하고 많은 기업인이 가고 그다음에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만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막은 거지. 예. 다 놔두고 방치하고 할 테면 해라 이렇게 해서 막 안 된 게 아니야 이게.
그렇네요. 그건 우리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국제 질서 변화에 참여하고 개척했기 때문에 네. 막아온 것이지. 지금같이 할 테면 해라. 그걸 괜히 뭐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래서 막은 게 아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는 네.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합니다. 예. 그건 냉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도하지 이런 않으면 면에서 주도당한다. 우리가 예. 긴장되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미래가 우리를 기습한다. 네. 미래가 우리를 공격한다. 그런 자세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낙관주의의 실체고 그걸 통해서 그렇네요. 저기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생활권을 넓혀왔던 거예요. 그 레벤스타움 독일어로 그 생활권이란 개념이 있어요. 네. 그걸 넓혀서 항상 그 저기 성취하는 역사, 황금의 시대 이런 걸 열어왔던 것이지. 예. 요즘 같이 뭐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내부 지향형이 돼서 이렇게 그 저기 그 안이한 사고 방식을 갖게 되면 네. 그러면은 그 비현실적인 악몽이 현실이 된다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에서 여기에서는 네. 정부가 무슨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용해요. 지금. 네. 걱정이고요.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23일 미국에 간다고 하네요. 유엔 총회 참석한다고 하는데. 그래 엄청 자주 나가네 그 참. 네, 가서 정말 외교다운 외교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양인용님이 김종대 교수님 최고입니다라고 엄지척 해주셨는데 그래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뭐 하시면서 우리 또 김종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지. 교수님의 말씀은 뭐 여러 채널에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마이 TV에 오시면 핵심적이고 근본적이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깊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시간을 좀 기다리시면 많아요. 아 그래요? 주위에 들어보니까 오마이 TV 잘 보고 있다. 또 특히 김종대 교수님 시간 너무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물론 뭐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보시지만 오마이 TV만의 또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도 오고 계시고요. 여기서 얘기를 제일 편안하게, 네, 편하게 하시고 좀 시간의 압박을 덜 느끼면서 그럼요.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마이 TV 목요일 오후 2시마다 김종대 교수님 나오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오셔야 되고요. 뻥 뚫리는 TV 요즘 잘 나가더라고요. 요즘 오윤혜 씨가 결합해서 오윤의 파워가 있군요. 아니 뭐 분위기가 사니까. 분위기가 사니까 맞아요. 분위기가 좀 이 음계로 치면 한 옥타브 정도 좀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뻥 뚫리는 TV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 보고 계신 이 방송도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아유 저 또 표정이 밝으시네요. 더 여기보다. 아무래도 미인이 옆에 있으면 좀 낫지. 그게 그게 같겠습니까? 그것도 또 자기 발로 왔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더 미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거예요. 오윤혜 씨가 방송에 나하고 출연을 하니까 카메라가 혼란스러운 게 이게 색상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얼굴에 카메라 하면? 색상을 맞추면 오윤혜 얼굴이 허옇게 뜨고 날아가 버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나. 그래 오윤혜한테 맞추면 내 얼굴이 또 너무 시꺼멓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하나는 시꺼멓고 하나는 너무 그래서 허니까 안 되겠네. 지금 이 흑백의 아이고. 그 앵글이 예.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김종대 TV에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오마이 팀은 제가 또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상관없어요. 우리는 딱 조합을 너무 좋아. 색 조합은 지금 제 TV가 그 기술적 난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참 그럼 분장을 하셔야 돼요. 뻥뚫 TV 가셔서 분장해도 허옇게 분장하시고 방송에 한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친놈 소리 들을 자, 저희가 오늘은 정말 이 외교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좀 뿌리부터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공부가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카탈리아님께서 매주 일하다 늦게 들어오죠. 그래도 유익한 방송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최희경님은 외근 중입니다.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라고 또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리고 뭐
괜찮아요라고 괜찮아요라는 말씀도 주고 계시고 응원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이철님도 댓글을 남겨주고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예. 자 오늘도 김종대 타임 이 김종대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목요일 오후 2시 오마이TV에서 김종대 교수님 만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교수님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